아버지, 제 선택을 좀 존중해주세요. 소영아, 이 결혼은 하면 안 된다. 도윤 씨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 말이 귓속에서 아직도 바스러지지 않았습니다. 유리잔에 금이 가득 제 안 어딘가에 가늘게 선이 났습니다. 나는 잠깐 말을 잃고 식탁 아래로 떨어진 손수건을 더듬었습니다. 오래전에 소영에게 접어주던 그 낡은 손수건. 구겨진 모서리가 손끝을 스칩니다. 거칠고도 부드러운 면의 감촉, 세제 냄새와 햇볕 냄새 사이에 미세하게 남아있는 비누향. 잡아야 합니다. 이 감각들을. 놓치면 이름도 날짜도 얼굴도 흘러갑니다. 아침 햇살이 부엌 창으로 기웃거렸습니다. 김이 선 냄비에서 미역국 냄새가 올라오고 탁자 위 장미 무늬 식탁보에 조용히 그림자가 굽이칩니다. 나는 젓가락을 들었다가 멈추고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뭐였더라? 오늘이 무슨 날이었지? 달력엔 빨간 동그라미가 2개. 하나는 병원, 하나는 맞다. 소영이가 남자를 데려온다고 했지. 이름이 혀끝에서 맴돌다 빠져나갑니다. 도윤, 최도윤.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바깥에서 택배차가 브레이크를 긁는 소리가 들립니다. 간병인 미정 씨가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정갈한 앞치마, 갈라진 손등, 사람을 오래 돌봐온 사람에게서 나는 특유의 차분한 냄새. 어르신, 약은 식후에 드셔요. 오늘 따님 오신다면서요? 오지. 남자친구 데리고. 나는 젓가락 끝으로 식탁보의 실밥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미역은 조금 더 삶을 걸 그랬나? 소영이는 미역 질긴 걸 싫어했는데 충분히 부드러워요. 소영 씨가 오랜만에 드시면 좋아할 거예요. 미정 씨는 그렇게 말해주었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소영은 바쁘고 도시 사람 냄새가 진합니다. 부드럽고 진한 것보다 가볍고 재빨리 넘길 수 있는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끓였다는 이유로 한 숟갈은 뜨겠지. 나는 웃었는데 입가가 제대로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을 들다가 갑자기 이름이 희미해졌습니다. 누구였더라? 내 딸의 이름이. 머릿속에서 필름이 끊기는 소리. 나는 숨을 고르고 손수건을 꽉 쥐었습니다. 면 조직이 송금 사이로 파고듭니다. 천천히 다시. 소영, 박소영, 내 딸. 나는 낮게, 또렷하게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응. 잠깐 흔들렸을 뿐입니다. 아직은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나는 무언가를 붙잡습니다. 냄새, 촉감, 소리. 그것들이 나를 돌아오게 합니다. 뜨거운 국물에서 증기가 올라오고 멀리서 까치가 울고 냉장고 모터가 윙, 낮게 울부짖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오늘을, 지금을 당겨옵니다. 낮이 기울 무렵 현관이 환해졌습니다. 똑똑 규칙적으로 구두굽이 마룻바닥을 두드리는 소리. 소영이는 밝은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머리를 귀 뒤로 넘겼습니다. 도시에서 무더운 바람 냄새가 거실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그 뒤로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깔끔한 정장, 정성 들여 고른 듯한 타이, 눈꼬리가 살짝 올라간 미소. 인사하는 각도와 손의 힘 한치 과하지 않게 맞춘 목소리의 톤까지. 나는 그 정갈함을 보는 순간 옛 기억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너무 반듯한 모서리는 오히려 사람을 베곤 했지. 처음 뵙겠습니다, 아버님. 최도윤입니다. 소영이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 나는 일어나며 허리를 펴려 했지만 등뼈가 내 마음만큼 예의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멀리서 오느라 고생했네. 아닙니다. 오히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더 자주 찾아뵈어야 하는데 일이 좀 바빠서요.
바쁘다. 사람들은 그 말을 방패처럼 듭니다. 가까이 오지 않으려는 사람일수록 더 부드럽게 미소를 띠며 바쁘다고 말합니다. 나는 사람을 직업이 아니라 빈틈으로 봅니다. 그의 손목, 시계줄 아래 희미한 흉터 같은 흔적. 손을 내밀 때 손등의 힘줄이 지나치게 얌전합니다. 실제로 무언가를 오래 만져온 손이 아니라 만지는 법을 배운 손. 함께 소영이가 준비해온 케이크 상자를 풀었습니다. 단내가 진하게 번지고 초콜릿 표면에 조명이 반짝입니다. 도윤의 눈동자도 같은 반짝임을 띱니다. 반사된 빛은 진심이 아니고 그저 표면의 형편일 뿐입니다. 나는 그 반짝임을 믿지 않습니다.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반짝이는 말을 믿었다가 가게 보증을 서고 집을 거의 잃을 뻔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반짝임보다 그림자를 먼저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님, 사실 제가 작은 투자사를 운영합니다. 요즘 경기가 쉽지 않아서도 그렇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모델을 찾고 있습니다. 어르신도 예금만 하기엔 아깝지 않으세요? 소영이가 재빨리 웃으며 그의 말을 덧댔습니다. 아버지, 도윤 씨가 재테크도 잘 알아요. 아버지 적금 만기되면 조금만 굴려보는 것도. 나는 숟가락을 식탁에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미정 씨가 부엌에서 그릇을 말리다 말고 잠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은 들었다는 신호처럼 가볍게 떨렸습니다. 나는 말끝이 갈라졌습니다. 혀 밑이 잠깐 텅 비었습니다. 단어가 도망칩니다. 나는 예금이면 충분하다. 겨우 붙잡아 꺼낸 말. 손수건 가장자리를 엄지로 문지릅니다. 실밥이 까슬하게 살아있습니다. 너무 반짝이는 건 눈이 부셔서 나는 잘 못 보겠더라. 아버님, 반짝이는 게 위험할 때도 있지만 제대로만 알면 기회죠. 제가 옆에서 도와드리면. 그는 정중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나 미소의 끝이 어딘지 너무 정확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감 테이프를 붙여둔 것처럼. 사람의 미소가 그렇게 흠잡을 데 없이 떨어지면 나는 더 묻습니다. 어디를 가려야 여기까지 정확해지는가? 소영이가 잠깐 내 눈치를 보더니 컵에 물을 채웠습니다. 아버지, 도윤 씨 일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밥 먹자. 미역국 좋아하잖아. 그래. 나는 그릇을 밀며 말했습니다. 먹자. 국물에서 미역과 참기름, 간장의 냄새가 올라옵니다. 도윤이 한 숟갈 뜨더니 감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적당히 부담스럽지 않게. 정말 맛있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맛이 나네요. 그 말 한마디에 내 등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사람들은 어머니라는 단어 하나로 너무 많은 신뢰를 빌립니다. 그러나 그 단어는 증거가 아닙니다.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그의 눈동자를 잠깐 바라보았습니다. 동공이 흔들리지 않는군. 잘 배웠네. 도윤 씨. 나는 이름을 또렷하게 불렀습니다. 이름은 사람을 붙잡는 가장 단단한 손잡이입니다. 우리 집에서는 투자 얘기 말고 밥이나 먹읍시다. 네, 물론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첫 인사부터 너무 앞서갔네요. 그는 깔끔하게 물러났습니다. 그 물러섬까지도 준비된 동작처럼. 나는 속으로 짧게, 거칠게 중얼거렸습니다. 나쁜 냄새. 아직은 희미하지만 분명히 난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소영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우리 다음 달에 상견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결혼식 날짜 정하려고 해. 아버지 건강 생각해서 빠르게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빠르게. 나는 그 단어를 입안에서 굴렸습니다. 빨리 하는 것이 늘 좋은 건 아닙니다. 특히 사람 일은 느려야 보이는 결이 있습니다. 나는 손수건을 접었다 폈다 하며
시계를 흘끔 보았습니다. 벽시계 초침이 묵묵히 걸어갑니다. 나만 때때로 멈춰 서 있을 뿐. 아버님 상견례 때는 장소를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모시기 편한 곳으로요. 그래 뭐. 나는 미소를 흉내냈습니다. 편한 곳이면 좋지. 아버지, 기분 상하셨어요? 아까 투자 얘기해서? 소영이의 눈동자가 얇게 떨립니다. 그녀의 속도는 늘 나보다 빨랐습니다. 나는 그 속도를 따라가려 달려보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따라가는 흉내만 냈습니다. 그런 건 아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만 단어가 또 미끄러집니다. 다만 다음이 구두점처럼 허공에 떠 있습니다. 잡아야 하는데 나는 손수건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사람은 천천히 보면 더 잘 보인다. 아버지, 도윤 씨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 순간 처음에 그 문장이 다시 방안을 가르며 돌아왔습니다. 내가 잡고 있던 것들이 한 번에 미끄러지는 느낌. 미정 씨가 살짝 기침을 했습니다. 그 작은 소리가 나를 다시 현재로 당겨옵니다. 커피 타드릴까요? 응, 고맙네. 나는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커피 향은 기억을 잘 붙잡아줍니다. 쌉쌀하고 뜨겁고 조금은 구운 견과류 같은 냄새. 나는 그 향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아버님, 제가 실례가 안 된다면 이번 주에 두 분 모시고 저녁이라도. 이번 주는 안 된다. 내 목소리가 생각보다 단단하게 나왔습니다. 병원 가는 날이네. 소영이가 눈썹을 치켜 세웠습니다. 아버지, 병원은 다음 주 화요일이잖아. 순간 방 안의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초침이, 냉장고가, 바람이 뚝 멈춘 것처럼 나는 벽에 걸린 달력을 보았습니다. 동그라미. 하나는 오늘, 하나는 다음 주. 맞다. 나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수건의 감촉만이 남았습니다. 이 촉감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 다음 주였지. 나는 천천히 웃었습니다. 내가 조금 앞서갔네. 괜찮아요, 아버지. 소영이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요즘 누구나 바쁘고 정신없지. 바쁘고 정신없고. 그렇게 사람들은 서로의 틈을 지나칩니다. 그러다 놓칩니다. 잡아야 하는 것을.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서 작은 불씨가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냄새를, 손의 습관을, 미소의 각도를. 나는 오래전부터 그런 것들로 사람을 기억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중 몇 가지가 지금 내 앞의 남자와 맞물렸습니다. 너무 매끈한 태도, 너무 완벽한 물러섬, 너무 정확한 미소. 문 밖으로 저녁빛이 번졌습니다. 노을이 장판에 길게 누웠고 먼지들이 그 위에서 가볍게 춤을 추었습니다. 도윤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버님. 다음에 더 좋은 자리로 모실게요. 그래. 나는 악수를 받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그러나 온도는 쉽게 흉내낼 수 있습니다. 진짜는 압력과 방향입니다. 그는 손을 틀림없이 정확한 강도로 쥐었다가 정확한 순간에 놓았습니다. 연습한 악수. 나는 그 순간 마음속에서 오래된 경보음이 작게 울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현관 센서 등이 잠깐 후 꺼졌습니다. 거실이 다시 우리 집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국물, 커피, 나무 장식장, 그리고 오래된 손수건. 소영이가 내 앞에 앉았습니다. 어릴 때처럼 무릎을 모으고 아버지, 제 선택 지지해 주시면 좋겠어요. 나는 고개를 돌려 딸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눈동자는 예전처럼 투명했습니다. 다만 투명하다고 해서 깊이가 얕은 것은 아닙니다. 내가 헤엄쳐 닿아야 할 깊이가 있습니다. 소영아. 나는 조용히 불렀습니다.
아버지가 천천히 보고 싶다. 그 사람을. 너무 늦으면 아버지. 그녀는 한 박자 쉬고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놓칠 수도 있어. 나는 웃음인지 한숨인지 모를 숨을 내뱉었습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놓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도 어떤 것들은 죗값을 치르더라도 놓치면 안 됩니다. 소영이가 가고 집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미정 씨가 부엌을 정리하다 말고 제 쪽으로 와서 낮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오늘 그분 말투가 좀 낯익었어요. 예전에 제 남편한테 사기칠 때 들었던 말이랑 비슷해서요. 바쁘다, 안정적이다, 모시겠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예민한가요? 나는 손수건을 펴서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주름 사이로 햇빛이 마지막 기척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심장이 아주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고개를 드는 느낌. 미정 씨, 나는 낮게 물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 어떻게 했나? 처음엔 다들 안 믿었죠. 설마 했고요. 근데 증거가 한 번 딱 나오고 나서는 다 무너졌어요. 설마, 무너짐. 나는 그 단어들을 손수건에 접어넣듯 마음속에 접었습니다. 아직은 어떤 단어도 확정하기 이릅니다. 하지만 냄새는 이미 났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신발장 위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상장, 낡은 사진, 그리고 소영이에게 처음 손수건을 건네던 날의 사진. 작은 소영이가 내 손을 잡고 있습니다. 그날 내가 했던 말이 사진 속에서 새어나왔습니다. 평생 지켜줄게. 나는 그 말을 다시 입술에 올렸습니다. 소리나지 않게, 그러나 분명하게. 평생 지켜줄게. 그리고 손수건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촉감이 확실히 내 곁에 있습니다. 바깥에서 바람이 문풍지를 스쳤습니다. 나는 문고리를 한 번 더 확인하고 거실 불을 하나만 남겨두었습니다. 밤의 기척이 길게 늘어졌습니다. 눈을 감으려다 불쑥 떠오른 한 가지. 그는 내 손을 쥘 때 엄지손가락으로 손등을 아주 가볍게 문질렀습니다. 친근함을 표시한다는 학원식 제스처. 예전에도 그런 손길이 있었습니다. 내 가게에 와서 보증 서달라던 그 사내의 손. 나는 눈을 떴습니다. 어둠이 거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마음속 다짐이 굳어집니다. 천천히 보고 천천히 확인하고 그러나 놓치지 않겠다. 그리고 그때 핸드폰 화면이 번쩍였습니다. 소영이에게서 메시지 하나. 아버지, 고마워. 다음 주에 상견례 장소 보러 같이 가자. 도윤 씨가 예약해놨대. 나는 화면을 오래 바라보다가 짧게 혼잣말했습니다. 좋아. 그 장소부터 보자. 거기서 냄새를 맡자. 그리고 만약. 나는 손수건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면이 손끝을 파고들었습니다. 만약 내가 맞다면 이번엔 끝까지. 문을 열자 바깥 공기가 확 달라붙었습니다. 늦겨울 저녁, 살짝 눅눅한 바람에 섞인 매캐한 매연 냄새. 순간 눈앞이 아득해지며 내가 어디로 가던 길인지 잊을 뻔했습니다. 그때 주머니 속 손수건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까슬한 실밥을 잡고 천천히 쓸어내리자 어제의 기억이 하나둘 붙들렸습니다. 소영이의 남자 도윤. 너무 매끈했던 미소. 너무 준비된 손. 집으로 돌아오니 미정 씨가 부엌에서 국거리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칼날이 도마를 일정하게 두드렸습니다. 나는 잠시 그 소리를 듣다가 불쑥 말을 꺼냈습니다. 미정 씨, 그 사람, 어제 본 그 사람, 어떻게 생각했나? 어르신, 제가 괜히 말씀드린 거였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상하긴 했어요. 말투가 예전에 사기꾼들이 쓰던 말하고 똑같아서.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말이
내 기억의 조각을 건드렸습니다. 어릴 적 소영이 손잡고 시장에 갔을 때 호객꾼들이 지금 아니면 놓친다고 속삭이던 목소리. 도윤도 같은 톤이었습니다. 부드럽고 정중하지만 끝내 당신을 서두르게 만드는 말. 밤이 깊어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맡에서 손수건을 꺼내 쥐었습니다. 촉감은 확실했지만 머릿속은 희미했습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내가 마지막으로 뭘 하려던 건지 자꾸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선명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내가 직접 막아야겠다. 다음 날 아침 소영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 토요일에 도윤 씨 집안 어른들 뵈러 가기로 했어요. 상견례 자리는 도윤 씨가 예약해뒀고요. 벌써? 내가 물었습니다.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있나? 아버지 건강도 그렇고 저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숨 가쁘게 흘렀습니다. 나는 말끝이 닿기도 전에 목구멍이 막혔습니다. 기억이 자꾸 미끄러지고 그 사이로 도윤의 얼굴만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소영아. 잠시 멈췄다가 겨우 이어붙였습니다. 사람은 천천히 봐야 한다. 아버지, 저 믿어주세요. 제 눈은 확실해요. 뚝 전화가 끊기고 내 귀엔 기계음만 남았습니다. 나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내 눈은 확실해도 내 눈은 그보다 오래 살아왔지. 거실 불을 어둡게 켜놓고 나는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낡은 사진과 서류들이 어지럽게 쌓인 상자. 그 속에는 예전에 내가 속았던 사건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도장, 차용증, 빌려간 돈. 그때도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설마 그렇게 착한 사람이 다들 그렇게 말했지. 결국 증거가 드러나고 나서야 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는 상자 뚜껑을 닫으며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설마에 기대지 않겠다. 다음 날 도윤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소영이 없이 혼자. 그는 미소를 지으며 내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려주었습니다. 아버님, 따님이 요즘 고생이 많으시죠? 제가 옆에서 잘 챙기겠습니다. 그래. 나는 바구니를 내려놓으며 그의 눈을 곱게 바라봤습니다. 자네 무슨 일 한다고 했지? 작은 투자사 운영합니다. 사실 아버님 연세에도 도움이 될 만한 상품이 있는데 차차 말씀드리려 했습니다. 나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속으로 짧게, 거칠게 내뱉었습니다. 또 시작이군. 겉으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마음은 굳어졌습니다. 이 사람의 그림자를 밝혀내야 합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도, 기억이 흩어져도. 저녁이 되어 미정 씨가 식탁을 정리하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만약 확실히 알아내고 싶으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예전에 남편 사건 겪으면서 사람 뒤를 조금은 추적할 줄 압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오래 굳어 있었습니다. 도움을 받는다는 건 내 불안정한 기억을 다른 사람에게 맡긴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혼자서는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좋네. 나는 낮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같이 확인해 보자고. 그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치매가 나를 끌고 가더라도 아직은 붙잡을 수 있다는 확신. 손수건을 주머니에 넣고 다시 다짐했습니다. 내가 직접 막아야겠다. 이번만큼은 끝까지. 밤새 창문 밖에서 바람이 유리창을 긁었습니다. 그 소리가 내 귀에선 마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듯 잊어버린 기억들을 끌어내려 애쓰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눈을 떴습니다. 침대 곁 탁자 위에서 손수건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주머니에 넣어두려다 빼놓은 모양입니다. 손끝에 천의 질감이 닿는 순간 다시 정신이 붙잡혔습니다.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상자를 꺼냈습니다. 지난밤에 닫아두었던 그 낡은 상자. 종이 냄새, 오래된 습기 냄새가 방 안을 메웠습니다. 안에는 누렇게 바랜 차용증, 낡은 명함들, 몇 장의 신문 스크랩이 섞여 있었습니다. 과거의 그림자가 묻은 흔적들. 나는 그것들을 꺼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은 달라지지 않는다. 얼굴은 바뀌어도 말투와 습관은 남는다. 아침에 미정 씨가 부엌에서 죽을 끓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인터넷 조금 찾아봤는데요. 최도윤 씨 이름으로 등록된 사업체가 있긴 한데 제대로 운영되는지는 모르겠어요. 투자 사기 전과 기록은 찾기가 쉽지 않네요. 그렇지. 그런 건 쉽게 드러나지 않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대신 그의 주변을 보면 된다. 같은 말투, 같은 꾀, 흔적이 남아있게 마련이지. 나는 손수건을 주머니에 다시 넣으며 미정 씨를 바라봤습니다. 도와주겠나? 내 기억이 끊기면 대신 붙잡아주게. 네, 어르신. 제가 메모해 둘게요. 빠뜨리는 거 있으면 제가 기록해 둘게요. 그 말에 이상하게도 가슴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며칠 뒤 나는 소영이 몰래 도윤과 함께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는 늘 바쁜 척했지만 의외로 시간을 쉽게 내주었습니다. 작은 카페에서 마주 앉았을 때 커피 향보다 먼저 나를 덮친 건 그의 웃음이었습니다. 계산된 웃음, 상대를 안심시키는 곡선. 아버님, 따님이 요즘 저 때문에 속 썩이진 않나요? 속은 오래전에 썩을 만큼 썩었네. 나는 일부러 무심히 말했습니다. 자네 회사가 어떤 회사라 했지? 그는 곧바로 노트북을 꺼내 사이트를 보여주었습니다. 깔끔한 홈페이지, 번듯한 투자성과 그래프. 하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그래프는 숫자 노름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빈 껍데기에 가까운 것. 나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키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숫자들 어딘가 익숙한데. 순간 머리가 뿌옇게 변했습니다. 단어가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미정 씨가 내 옆에서 얼른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어르신, 지금 생각난 거 말씀하세요. 제가 적어둘게요. 나는 겨우 숨을 고르고 단어를 쥐었습니다. 이 그래프 내가 옛날에 당했던 놈들, 그놈들 자료랑 똑같아. 도윤은 순간 미소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곧 다시 정중하게 웃었습니다. 아버님, 예전에 안 좋은 일 겪으셔서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죠. 하지만 전 달라요. 따님과 함께 미래를 만들고 싶습니다. 나는 겉으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짧게 혼잣말했습니다. 미래? 내 미래는 감옥일 거다. 집으로 돌아온 뒤 나는 오래된 다이어리를 꺼냈습니다. 손글씨로 기록된 지난 사건들의 단서들. 이름, 날짜, 장소. 그때 사기꾼들이 쓰던 단어들이 도윤의 말과 겹쳐졌습니다. 미정 씨, 여기에 적힌 이름들. 혹시 요즘 소식 좀 찾아줄 수 있겠나? 알겠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 통해서라도 알아볼게요. 대신 어르신, 건강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나는 손수건을 펴서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위에 다이어리와 메모지를 차례로 얹었습니다. 이 손수건이 내 끈이네. 이걸 쥐고 있으면 아직은 안 끊어진다. 그날 밤 나는 혼잣말을 오래 했습니다. 놈의 껍데기는 번듯하다. 그러나 속은 텅 비었다. 소영아, 아버지가 너를 지켜야 한다. 내 기억이 끊어져도 약속은 끊어지지 않는다. 며칠 후 미정 씨가 달려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알아냈어요. 최도윤 씨 예전에도 다른 이름으로 투자회사 차린 적 있대요. 그때 피해자가 많았는데 기록은 지워졌더라고요. 나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비늘처럼 흩어졌던 조각들이 하나로 맞물렸습니다. 좋아. 이제 확실히 알겠다. 손수건을 꽉 쥔 채 나는 속으로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계획은 세워졌다. 놈의 가면을 벗겨내겠다. 그날 저녁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숫자가 흐릿해 보이는 액정 위에 소영 이름만은 또렷하게 떴습니다. 나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도윤 씨가 그러는데 아버지가 요즘 저 몰래 뭘 알아본다면서요?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목구멍까지 올라온 단어가 미끄러져 도망쳤습니다. 손수건을 주머니에서 꺼내 꼭 쥐었습니다. 까슬한 면이 송금을 파고들며 나를 붙잡았습니다. 나는 확인 좀 해봤다. 그게 아버지 일이지 않나? 아버지, 왜 그렇게 하세요? 치매 때문에 괜한 의심하시는 거잖아요. 그 말에 가슴 한쪽이 꺾였습니다. 내 병이 내 무기가 아니라 내 발목을 잡는 쇠사슬처럼 느껴졌습니다. 도윤은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이틀 뒤 저녁 그가 집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정장은 여전했고 손에는 고급스러운 와인 한 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그의 미소가 마치 오래된 액자 속 그림처럼 정확히 걸려 있었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소영이가 속상해하길래 제가 직접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나는 거실로 그를 들였습니다. 미정 씨가 멀찍이 서 있다가 부엌으로 몸을 뺐습니다. 말씀해보게. 저를 의심하신다 들었습니다. 이해합니다. 따님밖에 없으시니까 얼마나 걱정되시겠어요. 하지만 아버님이 이렇게까지 저를 나쁘게 보신다면 소영이와 제가 앞으로 어떤 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그의 말은 예의 바른 듯 했지만 한 줄기 얇은 칼날처럼 심장을 건드렸습니다. 관계. 결국 딸을 앞세워 내 입을 막으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속으로 짧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놈 봐라. 이제 날 몰아세우네. 나는 아직 확신을 못하겠다. 그래서 알아본 거지. 그게 잘못은 아니지 않나? 그렇다면 확신을 드리죠. 아버님이 원하시면 제 회사 사무실로 직접 모시겠습니다. 직원들도 인사드리게 하고요. 그럼 안심하시겠죠? 너무 친절했습니다. 지나치게. 사람은 보통 이렇게까지 친절하지 않습니다. 그 뒤에 무언가를 숨기고 있을 때만 모든 각도가 반듯해집니다. 그날 밤 소영이가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을 닫는 소리가 유난히 무겁게 울렸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도윤 씨가 뭐 잘못했는데요? 오히려 아버지 때문에 힘들어하세요. 나는 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 속에 예전처럼 웃던 어린 소영의 얼굴이 잠깐 겹쳐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그녀는 성인이었고 나보다 세상을 더 잘 아는 듯 굳세게 말했습니다. 소영아, 아버지가 살아온 세월이 헛것이 아니다. 사람의 그림자를 봤다. 그 남자 분명 말끝이 탁 막혔습니다. 분명 뒤에 올 단어가 사라졌습니다. 분명 뭐요? 아버지, 제대로 말씀도 못하시면서 왜 자꾸 사람을 의심하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실망과 분노, 그리고 두려움이 섞인 떨림. 나는 손수건을 쥔 손을 떨며 속으로만 짧게 외쳤습니다. 안 믿어도 좋다. 그래도 끝까지 간다. 며칠 뒤 미정 씨가 작은 노트북을 가져왔습니다. 어르신 알아봤는데 도윤 씨 회사 등록은 맞지만 직원 수가 없어요. 주소지도 실제로는 비어있는 사무실이래요. 나는 노트북 화면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러나 글자가 갑자기 흐려지며 흩어졌습니다. 머릿속에서 지우개가 문장을 문질러버린 듯. 주소 어딘가 알려주게. 미정 씨가 조심스레 메모지에 적어주었습니다. 나는 그 글씨를 주머니에 넣으며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소영이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저 결혼 반대하실 거예요? 짧은 침묵 끝에 나는 낮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너를 지켜야 한다. 아버지, 저도 제 선택 지키고 싶어요. 수화기 너머에서 울음 섞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입술을 깨물며 속으로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내 선택도 지켜주고 싶다. 하지만 잘못된 선택은 끝내 파멸로 간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제 도윤도 내 의심을 눈치챘고 소영은 내 말을 더 멀리 밀어내려 한다는 것을. 싸움은 단순히 의심과 부정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신뢰와 배신의 전쟁이 될 것입니다. 나는 손수건을 꼭 쥐며 혼잣말했습니다. 좋다. 이 길 끝까지 가보자. 기억이 나를 버려도 약속만은 버리지 않는다.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가 겹쳐 있었습니다. 상견례 날. 날짜를 확인하려 했지만 숫자가 갑자기 춤을 추듯 흐려졌습니다. 순간 정신이 까맣게 끊어졌다가 손수건에 거친 실밥이 손끝에 닿으며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이 그날이지. 나는 낮게 혼잣말했습니다. 미정 씨와 함께 미리 메모해둔 주소지를 찾아갔습니다. 도윤의 회사라던 건물. 네온 사인도 꺼져 있고 1층 창고엔 먼지 쌓인 종이박스만 가득했습니다. 여기가 맞대요. 등록된 주소 그대로예요. 나는 문을 밀어보았습니다. 자물쇠는 잠겨 있었고 유리문에 붙은 안내문은 오래전에 바른 글씨였습니다. 임대 문의 연락처 없음. 이게 자네 회사인가, 도윤아? 나는 씹어뱉듯 중얼거렸습니다. 미정 씨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 증거를 남겼습니다. 이 정도면 소영 씨도 믿지 않을까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믿을 거다. 지금은 그 남자 말이 더 크게 들리니까. 저녁 상견례 자리에 앉았습니다. 호텔 레스토랑. 조명은 부드럽고 와인잔에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소영은 긴장된 미소를 지었고 도윤은 흐트러짐 없는 태도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좋은 날이니 걱정은 내려놓으세요. 제가 앞으로 소영이 옆에서 든든히 지킬 겁니다. 지킬? 나는 웃음을 흉내내며 손수건을 쥐었습니다. 지키려면 먼저 내 그림자부터 보여줘야 하지 않겠나? 그 말에 소영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버지, 제발 오늘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소영아. 나는 떨리는 목소리를 다잡으며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이 주소, 내가 말한 그 회사. 가봤다. 아무도 없더라. 빈집이더라. 도윤의 미소가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다시 정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님, 혹시 다른 곳을 잘못 찾아가신 건 아닐까요? 치매 증상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그 한마디가 마치 칼처럼 내 가슴을 찔렀습니다. 테이블 위에서 소영의 손이 움찔거렸습니다. 아버지, 그녀의 눈빛에는 의심과 동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혹시 진짜 착각하신 건 아니에요? 그 순간 내가 들고 있던 메모지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기억이 순간적으로 흩날리듯 끊겼습니다. 왜 내가 이 메모를 들고 있는지 잠시 알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나는 분명히 봤다. 빈 사무실, 먼지 쌓인 박스. 그러나 내 목소리는 힘없이 갈라졌습니다. 아무도 내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소영이 화장실로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 틈을 타 도윤이 내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미소는 여전했지만 눈동자는 싸늘하게 빛났습니다. 아버님, 앞으로도 저를 그렇게 의심하실 겁니까? 따님이 상처받는 건 생각 안 하세요? 나는 입술을 깨물며 손수건을 주머니 속에서 비틀었습니다. 속으로 짧게, 날카롭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놈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군. 그의 미소가 더 깊어졌습니다. 기억이 흐려지면 진실도 흔들리는 법 아닙니까?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을 가늘게 뜨고 그의 눈동자 속에서 잠깐 비친 그늘을 기억했습니다. 밤이 깊어 집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섰습니다. 내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이마의 주름, 하얗게 번진 머리칼, 기억을 붙잡지 못하는 내 모습. 그러나 손수건을 쥐는 순간 나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약속은 안 잊는다. 끝까지 내 그림자를 잡아내겠다. 새벽 시계 초침이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똑딱 똑딱. 그 단순한 소리조차 머릿속에서 의미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벽에 걸린 달력을 바라봤습니다. 동그라미 친 날짜들이 흐려져 번졌습니다. 어제였는지 오늘인지 내일인지 순간 모든 게 섞여버렸습니다. 손수건을 주머니에 쑤셔넣고 꼭 쥐었습니다. 까슬한 천이 손바닥을 긁으며 간신히 나를 붙잡았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었지? 낮게 중얼거린 목소리가 방 안에서 메아리쳤습니다. 거실에 나가자 미정 씨가 따뜻한 물을 내밀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나 또 흘려버렸다. 기억이. 붙잡으셔야죠. 어르신이 아니면 따님 지킬 사람이 없잖아요. 그 말이 심장을 세게 두드렸습니다. 지켜야 한다. 그 약속 하나가 내 의지였습니다. 그러나 점점 기억이 사라지는 속도는 빨랐습니다. 내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문장이 도망쳤습니다. 며칠 뒤 소영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결혼 준비로 한껏 들뜬 목소리. 아버지, 예식장 예약했어요. 날짜는 2달 뒤에요. 나는 손수건을 펼쳐 보이며 겨우 말을 이어갔습니다. 소영아, 그 사람 믿으면 안 된다. 내가 봤다. 회사는 빈 껍데기였다. 아버지, 또 그 얘기예요? 제발 그만하세요. 그녀는 눈시울을 붉히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 닫히는 소리에 내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밤 나는 혼잣말을 쏟아냈습니다. 아무도 안 믿는다. 증거도 흘려버렸다. 내 머리가 날 버리고 있다. 거울 속 내 눈이 낯설었습니다. 텅 빈 바다 같은 눈동자. 두려움이 아니라 공허가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도윤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소영은 회사 일로 나가 있었고 거실엔 나와 도윤만 있었습니다. 아버님. 그는 낮게 그러나 뼈가 시릴 만큼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앞으로 괜히 따님 앞에서 쓸데없는 말 하시지 마세요. 괜히 그러다 상처받는 건 따님뿐입니다. 나는 손수건을 주머니에 쥔 채 그를 노려봤습니다. 내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아버님은 기억도 가물가물하시잖아요. 아무도 안 믿어줄 겁니다. 그의 미소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정중한 가면이 완전히 벗겨진 순간 나는 심장이 턱 막히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윤이 돌아간 뒤 소영이 귀가했습니다. 내가 뭔가 말하려 했지만 단어가 도망쳤습니다. 그놈이 입술이 덜덜 떨리며 끊겼습니다. 아버지, 제발 그만해요. 소영의 외침이 거실을 찢었습니다. 눈물에 젖은 얼굴. 그 순간 나는 완전히 고립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밤 방에 홀로 앉았습니다. 손수건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나는 실패한 건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건가? 단어들이 조각나 흩어졌습니다. 붙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때 미정 씨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르신,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제가 증거를 더 찾아볼게요. 버티셔야 해요. 나는 힘없이 웃었습니다. 버틴다고 뭐가 달라지나. 소영이는 날 안 믿는데.
믿든 안 믿든 어르신은 끝까지 지켜내야죠. 그게 아버지니까. 그 말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래, 아버지니까. 하지만 지금 이 어두움 속에서 나는 끝이 가까워지는 걸 직감했습니다. 나는 손수건을 꽉 쥐며 속삭였습니다. 기억은 나를 버려도 약속은 버리지 않는다. 결혼식 날 아침 창문을 열자 겨울 햇살이 얇게 흘렀습니다. 눈부셨지만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매려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기억은 이미 군데군데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머니 속 손수건이 그 구멍을 메워주고 있었습니다. 거칠고도 익숙한 감촉. 나는 속으로 짧게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끝낸다. 예식장은 꽃 냄새와 향수 냄새가 뒤섞여 숨막힐 만큼 화려했습니다. 피아노 선율이 흘렀고 하객들의 웃음소리가 쏟아졌습니다. 흰 드레스를 입은 소영이의 얼굴은 환하게 빛났지만 그 빛이 내겐 아득했습니다. 곧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가슴을 조였기 때문입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축복의 말을 이어갔습니다. 도윤은 한치 흐트러짐 없는 미소로 서 있었습니다. 너무 정확한 미소. 나는 주머니 속 손수건을 움켜쥐었습니다. 양가 부모님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 부탁드립니다. 순간 다리가 무겁게 굳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걸음을 떼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내게 쏠렸습니다. 나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목이 바짝 말랐지만 손수건을 꽉 쥐자 단어가 서서히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 결혼 멈춰야 합니다. 순간 예식장이 술렁였습니다. 소영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 남자 나는 도윤을 가리켰습니다. 사기꾼입니다. 회사는 껍데기뿐. 주소 갔습니다. 아무도 없었소. 도윤은 당황한 기색도 없이 곧바로 마이크를 뺏듯 잡았습니다. 하객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버님께서 치매 초기이셔서 가끔 현실을 혼동하십니다. 순간 사람들의 시선이 동정과 의심으로 바뀌었습니다. 내 심장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말들이 혀끝에서 미끄러져 도망쳤습니다. 증거라는 단어조차 잊혀졌습니다. 그때 미정 씨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손에 들린 봉투를 흔들며 외쳤습니다. 이 사람 맞아요. 제가 알아봤습니다. 등록된 주소엔 아무도 없었고 예전에 다른 이름으로 사기 전가도 있었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도윤에게 쏠렸습니다. 도윤의 미소가 흔들렸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갈라졌습니다. 근거 없는 말하지 마세요. 그러나 미정 씨가 사진을 꺼내 보였습니다. 먼지 쌓인 빈 사무실, 닫힌 유리문.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나는 힘겹게 마이크를 다시 잡았습니다. 숨이 차올랐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힘을 짜내듯 목소리를 밀어냈습니다. 소영아, 아버지가 약속 지켰다. 널 지켜줬다. 순간 도윤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경찰을 부르자는 목소리가 들렸고 하객들 사이가 술렁이며 갈라졌습니다. 소영의 얼굴은 눈물로 번졌습니다. 그녀는 웨딩드레스를 움켜쥔 채 나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정말이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나는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보려 했습니다. 그러나 눈앞이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이름이, 단어가, 기억이 흩날렸습니다. 너는 누구였더라? 그 순간 내 눈동자 속에서 소영의 얼굴이 낯선 그림처럼 번졌습니다. 하지만 손수건이 내 손 안에서 아직도 따뜻했습니다. 나는 속으로 짧게 속삭였습니다. 그래도 약속은 지켰다. 결혼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도윤은 하객들에게 둘러싸였고
경찰이 불려왔습니다. 웨딩홀의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그의 반듯했던 미소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내 시선은 그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미 눈앞이 흐릿해져 꽃 장식도 웨딩드레스도 하나의 색 덩어리처럼만 보였습니다. 소영이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내 손을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이제야 믿어요. 아버지가 날 지켜주신 거였죠. 나는 딸의 목소리를 듣고 미소를 지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머릿속이 또 텅 비었습니다. 너 누구였더라? 내 입술이 그렇게 흘렸습니다. 소영의 얼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울음소리가 파도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눈물이 빛나는 낯선 여인일 뿐이었습니다. 미정 씨가 내 어깨를 잡았습니다. 어르신, 다 끝났어요. 약속 지키셨어요. 나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손바닥 위에 펼쳤습니다. 햇빛에 바랜 천 위로 오래된 주름이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그 감촉이 마지막 닷처럼 나를 붙잡았습니다. 약속 지켰다. 그 말을 속삭이고 나니 심장이 차분해졌습니다. 며칠 후 도윤은 구속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언론에는 그의 과거 정과와 피해자들의 증언이 쏟아졌습니다. 세상은 정의를 회복했지만 내 기억은 더 깊은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소영은 내 곁에서 눈물을 삼키며 간병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면서도 그녀의 이름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울고 있다는 사실만 알았습니다. 어느 날 소영이 손수건을 내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어릴 때 제가 받았던 거예요. 기억하시죠? 저랑 산책 가실 때마다 꼭 들고 다니셨잖아요. 나는 손끝으로 천을 문질렀습니다. 비누 냄새와 햇볕 냄새가 스쳐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잠깐 작은 아이의 웃음소리가 귀에 들린 듯 했습니다. 소영아. 나는 그 이름을 힘겹게 뱉어냈습니다. 순간 그녀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그 한순간뿐 이름은 다시 사라졌습니다. 거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번졌습니다. 나는 창가에 앉아 손수건을 매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평생 지켜준다 그 약속, 지켰다. 그 말이 내 안에서 울림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기억은 무너졌지만 약속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내 마지막 자존심, 내 남은 생의 의미였습니다.